반갑습니다. 노인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하다라는 주제로 오늘 우리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노후는 행복할까? 그리고 또 노후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하다는 주제로 5꼭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노인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한 이유, 사회적, 경제적, 윤리적 관점 살펴보고요. 그리고 한국 노인의 현재 삶의 지표, 세 번째로는 한국 노인의 행복도와 국제 비교, 왜 우리는 나이 들수록 더 슬퍼지는가, 네 번째는 우리는 어떤 현실에 서 있고 무엇을 바꿔야 하나, 다섯 번째, 청년 세대가 함께 고민할 과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노인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한 이유, 사회, 경제, 윤리적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한 이유, 사회적 관점, 경제적 관점, 윤리적 관점. 첫 번째, 사회적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한 이유, 그 첫 번째로 사회적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인이 행복해야 하는 이유는 노인이 행복해야 사회 안정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또 당연히 우리 모두는 노인이 됩니다.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이 불행하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미래에 대한 안정감을 느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반대로 우리 주변의 노인들이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도 우리의 노후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낄 겁니다. 노인이 행복해야 하는 이유를 가정 내에서 사회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가정 내에서 노인이 행복해야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족 내에서 존중받으면서 자녀들과 손자녀와 교류를 갖고 살아간다면 손자들은 당연히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것입니다. 당연히 세대 간의 갈등은 줄고 유대감이 강화되겠죠.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가정 내에서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 즉 노인 세대가 서로에게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자녀 세대는 부모님이 여기서 말하는 노인 세대의 생신과 명절, 어버이날 등을 꼭꼭 찾아뵙고 여름 휴가나 시간이 날 때 부모님과 교류를 한다면 노인의 행복감은 증진될 것입니다. 반면 노인 세대가 자녀 세대의 출장 등이 있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있는 부모 세대가 손자들을 돌본다든지 자녀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부모 세대들이 조언을 하는 등 역할을 수행하면 자녀 세대의 가정 내 문제도 해결하고 노인 세대의 자존감도 향상될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손자녀가 자신의 부모가 노인이 되면 긴밀한 유지를 유대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당연히 할 수 있겠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 고립감은 당연히 줄어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확장되면 사회적으로도 당연히 세대 간의 신뢰가 형성되고 늙어도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생길 겁니다. 이런 유대가 강화되면 노인의 자살, 우울감, 고독사 등의 문제가 많이 완화될 것이고 자녀 세대의 육아 문제는 방과 후 돌봄교사로 노인 세대를 활용하면 사회 안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책 읽어주는 할머니 도서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시니어 클럽이라는 곳에서 일을 할 때 우리 어르신들을 진주 시내의 6군데 도서관에 책 읽어주는 할머니라는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거기에 오는 아이들이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책을 읽어줄 때 애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르신, 할머니 본인의 자존감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 세대, 손자 세대, 노인 세대들이 다 같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었거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가 회복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생각해보기. 사회는 노인이 돌봐야 될 대상으로만 보면 무거워지고요. 그러나 노인을 참여자로 바라보면 더 단단해진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노인 세대, 즉 우리 부모 세대가 경제력이 있고 건강할 때는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부모님 집에 가면 부모님께서 저희에게 반찬도 사주시고 과일도 사주시고 또 챙겨놨던 감자, 고추장, 고춧가루 이런 것들 많이 챙겨주시죠. 우리는 용돈을 조금 드리고 옵니다. 따져놓고 보면 저희가 받아오는 것이 부모님이 건강할 때는 훨씬 더 많은 걸 받아오죠. 경제적,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80이 되고 자녀가 50이 되어도 이어집니다. 문제는 부모 세대가 건강을 잃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처하게 되면 자녀들은 부담을 느낍니다. 우리는 어쩌면 부모님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만,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만 부모님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또 부모 세대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을 때에도 자녀 세대가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가정 방문, 가족으로 함께하는 여행, 제사, 명절 등에 대해서는 부모님을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부모 세대, 노인 세대가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생각보다 많은 장점이 떠오르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경제적인 관점입니다. 노인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한 이유에 대해 경제적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하고 행복한 노인이 많아야 나라의 경제가 튼튼해집니다. 반대로 나라의 경제가 튼튼해지려면 노인이 행복해야 되고 노인의 경제 능력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은 지역사회 소비자로서 생산자로서 역할을 하고 실제로 지역사회 경제에 기여를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에 달합니다. OECD의 2배 이상이고 일본의 20%, 독일의 10%보다 훨씬 높습니다. 노인의 빈곤은 소비 위축과 노동 생산성의 저하를 불러와 성장을 저해합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30만 원이 아니고 60만 원씩 지급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지역 경제가 살아날 겁니다. 병원에 가고 지역 상권이 살아날 겁니다. 저소득 노인의 지출은 여가 지출보다 생활 필수재 중심의 소비가 증가됩니다. 때문에 지역 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이 중에 3분의 1 정도는 다시 국가 세수로 들어가고 신체와 건강이 좋아져서 어로비 등이 줄어들 것입니다. 물론 일부 재정 지출은 감소해야겠지요. 다만 노인에게 100을 투자하면 국가 GDP 생산은 170 정도 늘어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행복한 노인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려면 행복한 노인이 늘어야 합니다. 여기에 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도쿄 한 여가게 한 기업은 65세 이상의 시니어 사원들로만 구성된 가구팀을 운영했습니다. 고객들은 베테랑이라고 믿을 수 있다며 오히려 선호했습니다. 이 팀은 은퇴 후에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례가 되었고 지역사회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도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39%가 취업 중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임시직, 저임금, 단순 노무직에 머물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에게 건강, 기술, 경험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면 노인은 복지 수혜자가 아닌 경제순환의 일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기. 노인이 쓰는 돈은 단지 소비가 아니라 경제 회전의 중요한 톱니입니다. 노인이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노인의 기초노령연금과 도로건설에 똑같이 100억을 투자할 때 경제적인 효과를 비교해보면 기초노령연금은 GDP 증가율이 130억에서 15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도로건설은 100억에서 120억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노인복지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소비가 아니라 투자이고 경제 발전의 톱니가 되는 것입니다. 노인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한 이유 세 번째, 윤리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윤리적인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약자는 빈곤한 사람, 장애인, 성소수자 등 여러 부류가 있지만 우리는 빈곤한 사람이 장애인이 성소수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우리 모두 100% 노인이 됩니다.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외면당한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실패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나에게 대한 배신입니다. 우리는 모두 노인이 되고 치매 노인이 될 확률은 30%, 가난한 노인이 될 확률은 40%, 우울한 노인이 될 확률은 50%입니다. 치매라고 가난하다고 우울하다고 외면하면 우리 중 둘 중 한 명은 외면당하는 노후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 겨울 경기도의 한 원룸에서 83세 할머니가 고독사 했습니다. 방 안에 2만원짜리 지폐 한 장과 소화기 한 개,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 탓입니다 라는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자녀들과 연락이 끊기고 정부 지원도 제대로 닿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외롭게 조용히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사회는 그녀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녀는 누구에게 죄송해야 하는가? 우리 모두는 그녀와 같은 처지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미래의 나를 위해서라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윤리적 관점의 생각해 보기입니다. 노인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는 결국 누구도 존중받을 수 없는 사회로 전락합니다. 노인을 대하는 방식은 결국 미래의 나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노인이 되었을 때 존중을 받으려면 지금 현재 노인을 존중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노인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적, 윤리적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두 번째 주제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